여러분, 혹시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가요?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올해 74살이신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약을 드셨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도 있고 수술이 두려워요. 너무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달 후 할머니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무릎이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나요? 도대체 제가 할머니께 뭘 알려드렸던 걸까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였을까요?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한의사로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방법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혈압과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몸이 자주 아프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께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에 특별한 한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효과가 몇 배로 좋아집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면 의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제 진료실에는 여러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들도 반신반의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어떤 분은 10년 만에 무릎 통증 없이 등산을 다녀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현대의학이 없던 시절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연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에서 나는 약초, 집 주변에서 기르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이 차가우면 병이 생긴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병이 낫는다.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해야 건강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이 너무 차갑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고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깁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손발이 차갑습니다. 맥을 짚어보면 맥도 약합니다. 몸에 열이 없고 기운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옷을 두껍게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부터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해집니다. 조선시대 허준 선생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2000년 전 의학서에도 생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에서도 유럽에서도 생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중세 유럽에서는 생강이 금만큼 비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귀했을까요? 효과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생강차를 마셨고 몸이 아프면 생강으로 찜질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아셨습니다. 겨울에 감기 걸리면 생강 넣은 대추차를 끓여주셨습니다. 배탈 나면 생강차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었습니다. 생강이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이 핵심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염, 위염, 기관지염 이런 병들은 다 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진저롤은 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잘 흐르게 만듭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생강을 먹으면 금방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생강이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킨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넷째, 소화를 돕습니다.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합니다. 속이 더부룩한 분들, 생강차 한 잔이면 시원해집니다. 이 모든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생강만 먹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생강은 맵고 자극적이어서 위가 약한 분들은 부담스럽습니다. 또 맛이 강해서 꾸준히 먹기가 어렵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생강차를 마시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매워서 못 마시겠어요. 속이 쓰려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강의 효능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꾸준히 드실 수 있을까? 그러다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바로 흑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겁니다. 흑설탕은 백설탕과 완전히 다릅니다. 흑설탕은 사탕수수를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굳힌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띱니다. 백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흑설탕은 미네랄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흑설탕에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런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뼈와 관절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생강에 흑설탕을 넣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강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생강만 넣으면 너무 자극적입니다. 흑설탕을 넣으면 단맛이 매운맛을 감싸줍니다. 둘째, 흑설탕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흑설탕을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봅니다. 생강도 따뜻한 성질입니다.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셋째, 흑설탕의 미네랄이 생강의 효능을 높여줍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조합을 권해드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한번 드셔보고는 계속 찾으십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15년 동안 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강 흑설탕차를 권했더니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혈압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흑설탕은 다르다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요. 매일 아침 한 잔씩 3달을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80까지 올라가던 혈압이 130 정도로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생강, 흑설탕, 물,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생강은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준비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적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생강을 준비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솔로 살살 문지르면 흙이 잘 제거됩니다. 깨끗이 씻은 생강을 얇게 썰어주세요. 가능한 한 얇게 써는 게 좋습니다. 얇을수록 성분이 잘 우러납니다. 두껍게 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냄비에 물 500ml 정도 넣어주세요. 종이컵으로 2컵 반 정도입니다. 얇게 썬 생강을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입니다.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입니다. 뚜껑은 살짝 열어두세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 됐습니다. 불을 끄고 흑설탕을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만 넣으세요. 평평하게 한 숟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을 끓이고 남은 생강 조각을 버리지 마세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번까지는 우려낼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마시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단,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후에 마세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생강차를 마시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손발이 차갑던 분들 일주일만 마셔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낄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시간은 식후입니다. 식사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마시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기운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생강차가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커피 대신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는 마시지 마세요. 생강은 몸을 깨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마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늦어도 저녁 6시 이전에 마시는 걸 권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2잔이 적당합니다.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1잔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2잔으로 늘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관절염에 어떻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의 근본 원인은 염증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붓고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골이 닳고 뼈까지 손상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억제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생강을 꾸준히 먹은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염으로 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고 부어올랐습니다. 바늘질도 할 수 없었고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께 생강 흑설탕차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하셨습니다. 워낙 오래 아프셨으니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드시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 아프던 게 확실히 좋아져 바느질 하시기 쉬워지셨다고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생강차를 드십니다. 뜨개질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관절염은 오랫동안 생긴 병입니다.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흑설탕에 미네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마그네슘이 이를 완화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체온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대부분 손발이 차갑습니다. 특히 아픈 관절 부위가 차갑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에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더 오르고 심장이 더 빨리 뛰기도 합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벽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액이 더 쉽게 흐르게 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습니다. 혈액이 맑으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흑설탕의 칼륨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몸에 쌓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물을 붙잡아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짠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생강차를 함께 드셔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당뇨병은 현대인의 고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의 모든 분들이 혈당 문제를 겪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생강이 당뇨에 좋은 이유는 인슐린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강은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는 혈당을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높으면 당뇨 관리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설탕을 넣는데 정말 괜찮나요? 충분히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어보세요. 흑설탕은 백설탕과 완전히 다릅니다. 백설탕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순수한 당분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흑설탕은 미네랄과 섬유 성분이 있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넣는 양은 아주 적습니다. 밥숟가락 한 숟갈입니다. 이 정도 양으로는 혈당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강의 혈당 조절 효과가 이를 충분히 상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설탕이 들어있다고 해서 단맛이 강하면 매일 마시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단맛이 있어야 꾸준히 마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마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약은 꼭 계속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강 흑설탕차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외에도 생강차는 놀라운 효능이 더 있습니다. 소화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또 기침과 가래에 좋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올 때 생강차를 마시면 진정됩니다. 생강이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삭혀줍니다.
특히 겨울에 기관지가 약한 분들께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두통을 줄여줍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은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두통을 완화시킵니다. 생리통이 완화됩니다. 생강은 자궁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생리 일주일 전부터 생강차를 마시면 생리통이 많이 줄어듭니다. 메스꺼움이 있거나 멀미할 때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생강은 속을 안정시키고 메스꺼움을 억제합니다. 생강 흑설탕차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첫째, 열이 날 때는 마시지 마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기 초기에 오한이 나고 으슬으슬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열이 높게 올랐을 때는 안 됩니다. 열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위가 많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세요. 생강은 자극적인 성분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꼭 식사 후에 마시세요. 그래도 속이 쓰리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셋째,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하루 2잔에서 3잔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술 예정이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세요. 생강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기 때문에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임신 중인 분들은 소량만 드세요. 적당량은 입덧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일곱째, 담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세요. 처음 마실 때는 조금만 마시고 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중단하세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마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냉증입니다. 몸이 차가운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고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스트레스는 많고 운동도 안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피로가 안 풀리고 작은 병도 크게 앓습니다. 암세포도 잘 자랍니다. 체온이 낮으면 암세포가 활발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냉증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듭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니 손발이 차갑습니다. 관절에 영양분이 못 가 관절염이 생깁니다. 뇌에 혈액이 안 가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집니다. 여성분들은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자궁이 차가우면 생리통이 심하고 불규칙해집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생깁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손을 잡아보면 차갑습니다. 배나 발을 만져봐도 차갑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냉증이다. 몸이 차가우면 모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하면 많은 병이 예방됩니다. 생강 흑설탕차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생강은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만듭니다. 표면만 따뜻한 게 아니라 내부 장기까지 따뜻해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따뜻한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담배 한 개비로 폐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피워야 폐암이 생깁니다. 반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건강하게 산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생강 흑설탕차를 마시는 것도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박사였습니다.